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식민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식민사관의 주요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8가지 중에서 핵심인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사관 하면은 이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정체성론이라는 게 뭐냐? 한국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능동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조선사회가 10세기 말에 있는 고대 일본과 비슷하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침략, 미화론이죠. 자, 그런데 이 정체성론에서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학문적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봉건제가 결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일본 경제학자 후쿠다 도쿠조가 특별히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 과거에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사회나 국가의 사회를 크게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원시 공산사회, 그리고 고대 노예사회, 그리고 중세 농노사회, 그러니까 중세 농노사회가 바로 봉건사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이제 뭐 유물사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다음에 공산사회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세 농노사회, 봉건사회가 한국 사회에서는 없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봉건사회 없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정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정체성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정체성론을 그러면 비판을 해야 되죠. 비판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미국은 그런 봉건사회를 거쳤느냐? 1700년경에 미국은 독립을 해서 했는데 그럼 그 전에 미국 사회는 봉건사회를 거쳤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봉건사회를 거쳐야 나라가 발전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봉건사회를 거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학문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조선 후기 사회 발전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또 하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본주의 맹아론이 나옵니다. 맹아 자체는 싹이란 뜻이죠. 자본주의 싹이 트고 있었다. 이미 일제시대에 우리 트고 있었는데, 일제시대 이전에 트고 있었는데 일본이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그걸 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이전에 이미 우리 한국에는 시장이라는 개념, 장시, 그때는 장시라고 그랬죠. 장시가 있고 또 보부상이라는 게 있어서 화폐 유통을 적극적으로 했다. 자본주의의 어떤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걸 봐가지고 이 정체성론은 자기네들이 식민사관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로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또 하나 타율성론입니다. 한국이 역사를 스스로 주체할 수 없어서 전부 다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 한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국은 수동적으로 외세 간섭에 의해서만 나라를 유지했다. 뭐 중국, 몽골, 뭐 일본, 뭐 등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타율성론을 많이 주장하는데, 이 타율성론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타율성론을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학문적 근거가 뭐냐? 이게 바로 반도적 성격론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지구 역사를 보니까 해양국가나 대륙국가는 차분하게 문화가 발전하고 스스로 나라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지만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더라. 왜? 해양국가로부터 대륙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 이게 이제 자기네들 타율성론의 학문적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이 로마 있죠. 로마가 AD 98년부터 쭉 도시국가를 해가지고 유럽 대륙을 호령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로마가 주위에 있는 거의 20배 넘는 땅을 지배를 했죠. 로마 도시국가가. 당시 영국까지 점유를 했기 때문에.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페인이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기 이전에 스페인이 호령했죠. 스페인도 이베리아 반도죠. 이런 걸로 봐서 반도적 성격론을 가지고 한국을 거기에 대비를 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모순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도 국가가 된 건 고려시대 이후입니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고구려는 사실 반도 국가라고 할 수 없죠. 고구려 그 광개토왕이 영토를 넓히던 그 시대에 반도 국가가 아니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타율성론도 자기네들 식민사관에 자기네들의 한낱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타율성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반도 북부는 당시 중국인 위만이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사군 설치가 시작됐다. 뭐 낭랑, 현둔, 진번, 인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한사군 보통. 그렇게 해서 한반도 북쪽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중국이 지배를 했고 이남은 임나 일본부 가야 지방으로 그래서 일본이 지배를 했다. 그래서 그 시대부터 이미 한국은 타율성론이 지배를 했다. 반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고려시대 또 몽고의 지배, 조선시대 때에도 뭐 이게 여러 가지 중국이나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이래서 이제 타율성론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비판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 반도로서 하는 나라들 많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참고를 할 것은 당파성론입니다. 조선이 문화 수준이 낮은 것은 잘못된 민족성 탓이다. 서로 헐뜯고 단결할 줄 모른다.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뭐 동인 서인부터 나눠서 처음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렇게 사색 당파로 나눠졌다.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단계를 못하고 이렇게 당파성론을 쌓여 있다. 이 당파성론은 쉽게 말하면 타율성론의 하나에 속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들면은 일본 역시 싸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 막부라는 게 뭡니까? 천황에 반대해가지고 군인들이 봉기해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중고시대,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전에 겐페이 싸움이라고 있습니다. 미나모토 가하고 타이라 가가 양 귀족 가가 심하게 싸운 그런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천황가도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남조, 북조.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남조와 고다이고의 북조, 천황가가 두 개로 나눠서 쌓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지고 나서 정유재란 때 지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당파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을 놓고 또 심하게 싸웠죠. 그리고 또 나중에 명치유신 이전에는 막부파하고 유신지사파가 싸웠죠. 또 유신지사파 사이에서도 사찌마파하고 조슈파가 싸웠죠. 또 일본이 이 전쟁 때는 또 일본 육군과 해군이 싸웠죠. 또 임진왜란 때 고니시하고 또 가토 기요마사가 싸웠죠. 이런 여러 가지 일본의 싸움은 1100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무라이 시대 아닙니까? 사무라이가 뭡니까? 결국 싸우는 게 주동이 되는 그런 그룹 아닙니까? 일본이 한국한테 당파성론을 거론하기는 너무 무하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시데하라 다이라는 사람을 원래 대한제국 학정참여관으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한국의 교육 행정에 간섭을 하면서 한국이 사색당파가 심하다 이런 걸 의도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파성론의 역기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순기능도 있었다. 왜? 조선시대는 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면에서 또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면에서 많은 언로를 터놨다. 언로를 터놓으면서 상소문으로서 정치투쟁을 했다.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하나 모방성론입니다. 한국은 고유의 문화가 없다. 불교, 유교, 한자 전부 중국에서 들어왔다. 독창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따져보면은 문화라는 게 흐르는 게 문화죠. 지금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전파됐죠.
이 지도 보면 빨간 부분이 전부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처음에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생겨났죠. 이 이스라엘 문화가 영국, 스페인, 독일 이 나라들한테 당신의 나라는 독창성이 없는 문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한국의 문화, 또 일본이 특히 한국에 대해서 모방송론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렇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과거의 해양시대에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문물이 한국으로 전래되어 있고 이 한국으로부터 문물이 일본으로 전래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한테 모방송론을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식민사관의 가장 핵심인 정체성론과 타율성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식민 논쟁이 과연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